구할 때 전세, 월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이 문제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류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거의 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그동안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를 추려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이 다음 회차에도 이와 같이 진행할 거니까 그동안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지 못했던 사안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갖고 달렸던 댓글인데요. 입사 2달 차인데 한 달이 지나기 전 보름쯤 대리가 저에게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그냥 장난인 줄 알고 웃어넘겼는데 점점 행동과 욕설이 심해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실수를 할 때마다 엎드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엎드리진 않았습니다. 또한 죽어 라는 말과 함께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 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강도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해당 사항은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보이고요. 형사적으로는 모욕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적인 모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러한 말을 했던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아니면은 녹음이 필요하고 이런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을 해주느냐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사안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나아가 형사적으로는 모욕으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관한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데요. 집 구할 때 전세, 월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자 등을 고려하시면 당연히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근데 결국 이 질문은 요즘에 문제되는 깡통전세 때문에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지금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이것을 확인을 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에게 이러한 점들을 확인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다른 부동산 시세가 어떤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지금 부동산의 가치에서 담보로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뒤 가치가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한번 검토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무고죄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극도로 공무원에게 불친절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과장을 해서 올리면 무고죄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람을 징계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요 사실관계가 같다고 하면은 다소 과장을 했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은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판결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과장한다는 것을 알면서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관한 영상에서 달렸던 댓글인데요. 명도 소송 후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한 뒤 상가운영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계약자가 한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법원은 가처분 이후 매매 등으로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은 제3자에게는 이 가처분 결정을 가지고 점유를 직접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계집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았던 상태와 변경된 상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을 발부받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동사건에 관한 건데요. 노동사건에 대한 질문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회차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회차에도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죠? 라는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런 댓글이었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고요. 퇴직금은 일단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시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었을 때 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도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인데요.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요. 구체적으로 두 부를 작성을 해서 한 부는 사용자가, 한 부는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 근로계약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이 작성을 했더라도 두 부를 작성 안 하고 한 부만 작성하고 본인이 받지 못했다라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니까요.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시고 두 부를 요구하신 다음에 한 부는 사용자가 한 부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일부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다음 준비할 때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